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은 뭐 그렇게 잘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늘 장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타이틀은 조금 강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세계 시장은 대거품이 생긴다. 10년 만에 부자 기회입니다. 점 찍는 거 재밌네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거품의 징조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이 대대적인 양적 완화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긴가민가 하고 있었고, 제가 올 초부터 말했던 거잖아요. 이건 올해부터 내년 중말까지는 굉장히 좋은 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조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보시면 이제 오늘 외신의 타이틀인데요. 거의 헤드라인에 있습니다. 다운다운 데이고 이머징 센트럴 뱅 이래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 그냥 보시면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이 슬래시드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US 페드랑 ECB를 필두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그들의 이제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떠받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입니다. 보시면 37개의 개발 도상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런던 라우터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약간 좀 오버랩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집중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이건 뭐 선진국이건 우리나라건 그러면 내신에서 나온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깜빡이 켠 하는 안 가본 길 갈까? 513조 슈퍼 예산.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해서 어차피 513조 못할 거예요. 야당에서 반대해서 줄 겁니다. 이렇게 줄 건데 일단 처음에 많이 불려가는 거죠. 왜 이렇게 나라에 국간을 타격을 주면서까지 슈퍼 예산을 편성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뭐 보여주기식, 뭐 퍼주기식 그런 걸까요? 거기다가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답니다. 자, 정부가 5조 얼마 전에 추경했죠. 영주시가 추경하고 광명시도 추경하고 김제시도 추경하고 다 붙여놓지 않았어요. 충남도 추경하고 뭐 등등등등등등 다 추경합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이 볼코르를 완화하게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볼코르는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연초에 봤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결정이 났더라고요. 내년 초로.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거품을 불러올 수 있는 룰입니다. 예, 그리고 연준이 내년까지 6차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미국이 제로 금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계속 막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어요. 미 연준이 이달 17, 18일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하가 유력하답니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경기 확장 때랑 비슷, 아래 공포 탈출하자, 멕시코의 금리 인하, 미 연준 성장세 유지 위한 금리 인하 시사. 예, 지금 아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거품이 발생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다음에 뭐냐면 이 금리차가 발생했잖아요. 저희가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역전이 발생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아래 공포가 도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전부 웅크러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 경기 침체에 100% 확실한 시그널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뭐 경기 침체가 바로 오느냐 그런 걸 좀 분석해 봤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장표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평균 18.8개월 그 크레딧 스위스 자료에서는 2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18.8개월인데 어떻게 22개월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 판정까지는 20개월 정도가 걸린다.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시중금리가 40%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50%예요. 100만 원치를 사면 5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이거를 파는 거예요. 즉시 일시불로 파는 겁니다. 한 사람은 1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만 원 이득을 받죠. 근데 국채 자체 금액은 120만 원이 됐죠. 그럼 120만 원짜리 국채는 수익률이 25%입니다. 수익률이 반으로 깎였어요. 근데 시중금리보다 낮죠. 그러면 이 국채가 비싸게 사는 애들 있잖아요. 이 비싸게 사는 애들. 비싸게 사는 애들은 금리가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사도 10년 뒤에는 이 금리가 이거보다 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단기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역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금리 하락을 예측하는 건데 양적 완화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귀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막 부르짖고 있는 게 양적 완화를 원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즉, 이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고 이거는. 자, 시간상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기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타이틀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거품의 시대를 준비하라 라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거품의 시대를 준비하라 란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자, 오늘 장입니다. 오늘 장은 일단 공매도 비율은 거의 보합권입니다. 공매도는 그저 그랬다. 지금 공매도 상환이랑 공매도랑 좀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보합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이거를 왜 다른지를 보셔야겠죠. 일단은 코스피의 외국인 이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셀코리아인데 지금 연기금이 이건 우본이 아니에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세를 올리지 않으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의 투심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기금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는 상승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지 않았고 기관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지 않았다라는 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는데요. 코스닥은 코스피랑 별개예요. 연기금이 그렇다고 코스닥을 신경 쓰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상승한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코스닥은 단기 거품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사는 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외국인이 다 팔고 떠나더라도 이거는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게 속 사정을 봐야겠죠. 카카오를 사고 있는 게, 네이버를 사고 있는 게 공매도 상환인지 아니면 진짜 배기 매수인지. 내가 예전에 카카오랑 네이버는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너 왜 안 사냐라고 하는데 대형주 포트가 꽉 찼습니다. 아무튼 예, NC소프트,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아직 불확실성이 커요. 근데 좀 기간이 좀 길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개월 이상이 남았어요. 근데 악재 뉴스는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다. 이런 건. 예, 기간이 산 거는 뭐 됐고요. 예, 대형주 위주로 샀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고 있어요. 야, 코스닥 외국인이 산 거는 뭐 다 샀으니까 볼 게 없는데 5G 위주로 샀죠. 그중에 신라젠이 보입니다. 메디톡스. 신라젠 일단 찜해놓고 가고요. 자, 기관이 코스닥에 산 건 네페스 오이솔루션. 이거는 또 외국인이 파는 걸 샀어요. 동진 세미캠. 3천당 제약이 또 올랐더라고요. 저는 왜 저것만 보면 약이 오를까요, 진짜. 천당 진짜. 자, 판 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판 거는 다 판 거고요. 전자 위주로 팔았죠. 나머지에서 삼성 SDI. 삼성 SDI는 조금 삼성 전기랑 해서 약간 예,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켈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완성품 제조업체는 별로 안 좋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저거 오늘 상승했나요?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제가 장을 오늘 확인 안 했어요. 자, 하나금융 지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떴는데 양매도가 떴네요. 그러면 오늘 별로 장이 안 좋았을 법도 한데 제가 지금 장을 못 봤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못 하겠습니다. 기관은 결국 네이버를 파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팔고 결국 둘이 뭐 물량 교환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자.
외국인이 헬릭 스미스는 팔았다. 익절. 아난티는 익절이 아니고 공매도일 겁니다. 예, 오늘 약간 악재 뉴스가 떠서 대북주가 조금 떨어졌죠. 예.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니까 공매도. 코미팜은 상승폭이 너무 커서 누르기 위해서 공매도를 쳤을 겁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됐을 것 같아요. 우리손 FNG도 상승폭이 너무 커서 공매도를 쳤을 겁니다. 기관이 코스닥에서 판 거는 뭐 다 팔았으니까. 근데 5G를 익절을 하고 LNF는 조금 달라요. LNF는 니켈 값이 폭등한다고 해서 얘들이 그렇게 손해보진 않습니다. 얘들은 사서 가공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면 그만이에요. 메가스터디는 공매도일 겁니다. 예. 급등하는 종목은 무조건 공매도로 누릅니다, 여러분. 예. 초특급 호재가 아닌 이상 공매도로 상승을 억제시켜요. 그러고 다시 삽니다. 이거는 제가 유한양행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에서 말씀드렸던 흐름인데요. 지금 제가 했는 말이랑 흐름이랑 제가 그랬던 거랑 다시 역추적해 보시면 제가 무슨 이론을 펼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CJENM 디지털 대성은 간만에 보이네요. 디지털 대성은 제가 예전에 단타 한번 쳤던 종목인데 만원권에서 지금 만원권 깼을 거예요. 예. 자, 장중 상승한 종목들을 보시면 화천기계 정치 테마주입니다. 조국 관련주죠. 정치 테마주 이제 제가 슬슬 볼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급락을 한번 볼 거예요. 예, 진짜 급락을 한번 볼 겁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메가 MD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 대통령께서 교육 발언을 했는데요.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 얘기를 하면서 교육 제도를 손봐라. 박탈감이 없도록 손봐라 라고 했는데 솔직히 좀 어거지예요. 예. 교육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어거지예요. 예. 근데 저는 어제 주간 영상에서 교육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반응을 주면 예, 이거는 예, 단기 조정이 있을 겁니다. 계속 상한가를 가긴 힘들 거예요. 삼성 마이탈 예,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이 계속 막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거지입니다. 예. 어거지면 뭐합니까? 예, 오르고 있는데 예. 이게 뭐 2연상, 3연상, 4연상 갈 수도 있어요. 예. 원래 어거지로 오르는 것들이 계속 오릅니다. 영화테크 수소 상용차 LDC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떴습니다. 55억 원이라네요. 얘 시총이 얼마길래 55억 원 계약이 떴다고 상가를 가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거품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정당한 상승인지는 여러분들이 시총이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계약도 이 계약도 헤비테일 수주인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니켈 선물 ETN 이 대신 2배 니켈 선물 ETN은 이게 런던에 상장되는 니켈 가격을 추정하는 건데요. 2배로 추정하는 거죠. 28.28임 18. 예, 이거 뭐 예, 은은한 비유를 하는 거 아니겠죠? 왜 숫자를 저렇게 만들어 놨지?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지금 니켈 주된 수출국입니다. 근데 니켈 광석 수출 금지를 올해 말부터 시행하겠대요. 왜 그런지는 좀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이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상승한 걸 보시면 바이온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차트를 보니까 하락 추세 돌파를 하는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10% 이상에서 시작하면 긴 음봉을 그릴 겁니다. 예, 긴 음봉을 그릴 거예요. 너무 많이 상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상승해야지 뭐 15%, 20% 이렇게 오르면요. 여러분 그거 상한가 가겠다고 상따 하셨다가는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상한가를 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상한가를 가도 좋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상한가를 가면 좋죠. 예, 사진분들 상한가 가면 좋은데 100개 중에 한두 개 일어날 확률에 베팅해서 먹으시면 대체 뭐합니까? 그럼 다음에 잃을 건데 100개 중에 51개가 유효한 그 기법을 쓰셔야 됩니다. 금호산업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이게 아시아나 매각 관련해서 좀 반등을 준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광통씨는 정말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대체 왜 상한가를 가는지를 제가 계속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유가 없어요. 대한광통씨는
일단 5G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뜯어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엮여 있고 거기다가 얘는 동성제약이랑 엮여 있습니다. 동성제약. 이 광섬유 때문에 엮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동성제약은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KPM테크는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상승 종목에서도 보이고 시간의 상승 종목에서도 항상 보이는 애입니다. 계열사 BTL 첨단 소재가 소형 2차 전지 파우치 필름 공급을 시작했답니다. 이 파우치 필름이라고 하면 일본 수출 규제 추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파우치 쪽에서 발생할 거예요. 정밀 기계랑. 그래서 지금 이게 스마트 머니가, 그러니까 스마트 한 척하는 머니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국 RNS 7.28% 올랐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들이 최근에 많아요. 시간에. 그러면 결국엔 시간에서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시 장이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잡상 애들이 오는 거예요. 저런 쓰레기들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저 금감원은 진짜 뭐 하나 모르겠어요. 금감원이야 뭐 믿을 게 못 되죠. 제가 뭐 문답하는 거 보시죠. 그렇습니다. 실태가. 그런 애들이 저걸 잡겠어요. 예. 미증시 선물은 하락 중입니다. 근데 미국은 휴장이죠. 코스피 야간 선물은 혼조세입니다. 예, 선물 따라 가는 거죠. 이제 그럼 iShares MSCI도 휴장이죠. 근데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기서 플랫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야, 이거 차트로 보면 진짜 급등할 각입니다. 진짜. 예, 섬뜩한데요. 진짜 달러 급등하면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단기 조정을 대비해야 돼요. 결국엔. 제가 계속 단기 조정을 대비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 조정이 있어야 올라요. 예,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뭐 KMW처럼 오르는 종목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잘 나가는 KMW도 중간중간에 보시면 조정이 있어요. 예, 유가도 플럭추에이션 중입니다. 이거는 외신에서 보시면 압니다. 자, 10년물과 2년물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3개월물도 회복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예. 이렇게 오랫동안 역전된 상태를 유지하면 금리가 아니고 경기 침체가 100% 왔대요. 10년물과 3개월물은 10일 이상 역전 상태로 있었으면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이번 경기 침체는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이 타이슨이 한 명언이 있죠. 예.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죠. 예. 자기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누구나 다 소리를 다 내뱉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통계를 따라가는 게 확률상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 외신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스가 여기 메인에 있는데요. 그냥 이머징 센트럴 뱅들이 레이트 컷을 하고 있다. 10년 만에. 그 다음에 차이나가 테리프 케이스에 라치를 한다고? 라치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그 수랑 좀 다른 개념인데 수는 고소하는 거고요. 라치는 좀 약간 상정하는 겁니다. WTO에 무역 불공정이라고 상정을 한다는 모양이에요. 이러면 별로 안 좋은데 미중 무역 분쟁에 아르헨티나가 커런시 컨트롤 얘들 지금 페소화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들 신용등급도 강등됐고 거기다가 지금 좌파 정권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진짜 저는 무슨 나라 지수가 그렇게 30% 넘게 떨어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그 불확실성에 스톡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람코 체어맨을 바꿨답니다. 오펙의 저게 아웃풋이라고 하면 산유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올랐답니다. 2019년 감산 이후로 처음 올랐다네요.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은 노동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PMI 지수가 50을 넘었습니다. 오늘 중국 지수 폭등했죠. 예, 그런 겁니다. 독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생각보다 더 떨어졌어요. 영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도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영국이랑 독일은 별로 안 좋겠죠, 장이. 첫 번째 외신은 US 퓨처가 떨어지고 있다. 레이버데이. 그러니까 노동절에 떨어졌다. 이게 테리프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 관세를 부과해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가 임포즈 인가했다.
캐피털 컨트롤, 자본 컨트롤을 인가했다네요. 그러면 패소화가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그 채무 같은 것들도 다시 자기들이 재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좀 약간 위험해요. 오일이 떨어졌다. 뉴트리프. 그러니까 관세 부과로 인해서 다시 또 경기 부양에 대한 또 의문. 진짜 이러면 진짜 미친놈 작두 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돌겠네요. 사람들이 진짜 이러면. 지금 유가 선물에 투자하는 사람들 진짜 머리 다 빠졌을 겁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약간 미서부를 강타하면서 좀 산유량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가 붙은 거죠. 보잉이 할리데이 시즌 전에 아직도 착륙한 상태로 머물 거다. 그러니까 아직 얘들이 그 개선 사항을 다 해결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직은 UK의 로우 메이커들이 하드 브렉시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거 좋은 뉴스네요. 예. 브렉시트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드 브렉시트를 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리스 존슨이 하드 브렉시트 추종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신입니다. 내신은 일단 첫 번째 기사가 신라젠 기사회생 가능할까? 제가 불과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무슨 예 듣보잡 신문사에서 또 저런 기사를 냈는데 신라젠이 올랐어요. 진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신라젠이 상승한 건 정말 저는 상승 시그널은 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뚜렷한 만질 수 있는 팩트가 없이 저런 희망 고문성 기사가 막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상승을 했어요. 이러면 억지 상승입니다. 억지 상승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라젠 투자하시는 분들. 전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의문인 거죠. 이렇게라도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어요. 예. 제가 비록 못 샀지만 쭉쭉쭉쭉 올라서 손실을 좀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3억 8천만 명이 2067년에 전 세계 인구랍니다. 지금이 약 77억쯤 되죠. 77억인데 엄청 늘어나네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이 된답니다. 그렇죠. 예. 조국, 이거 잘못 붙여놨다.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이게 왜냐하면, 잘못 붙여놓은 게 아니네요. 이게 오늘 화천기회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게, 국회 청문회는 지금 불발이 되고 있지만, 대국민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거 내용 다 보셨어요, 여러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삼성 SK 핵심 소재 3종 걱정 연내 해소.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 이것들이 떴는데요. 자, 여기 또 이 이상한 그 언론이 지도를 던져줬어요. 지도를. 얘들아 이거야 라고 지금 마켓쉐어 1위라고 막 표시를 해주네요. 포롱 인더스트리, SK, 솔브레인, 후성, ENF테크, SK 머티리얼즈 이 쭉 여기 지도들이 떴어요. 지도들이. 얘들아 얘들이 일본 수출 규제 반사이익 종목이야 라고 지금 화학은 뭐지? 화학 아닌가? 예, 개발 능력은 부족. 얘들은 아직 멀었다. 아무튼 이렇게 지도를 좀 던져줬어요. 뭐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수 대기업이 군침 흘리고 있다. 아시아나틸 흥행하나 미래에셋이 뛰어들었답니다. 복수 대기업. 복수는 복수에 복수긴 한데 군침이라고 저 또 약간 그 주관적인 단어를 썼어요. 군침을 흘리고 있는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죠. 아무튼 아시아나랑 에어부산 이런 애들이 좀 반응을 줄 것 같습니다. 쇼핑몰은 문 대통령, 쇼호스트 박영선, 브랜드 K 홍보 총력 외교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속타는 대형마트 예, 속타는 대형마트 실적 최악인데 대목의 휴업 이게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휴일이 있어요. 법으로 제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약간 개기일식처럼 추석 전에 그 휴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이 타는 거죠. 이마트가 적자를 기록했죠. 3분기에. 그래서 지금 이마트 주가가 어디까지 폭락할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법을 탓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한국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3위랍니다. 1등이 아르헨티나, 2등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3등도 하네요. 5개 완성차가 8월 판매 2.9%가 줄었답니다.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기아차가 지금 플래튼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증시, 코스피 거래대금 2.8조 원으로 뚝 좋습니다. 이런 기사를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예. 지금 장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예.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떨어집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저희끼리만 상승하자고요.